생일상이 뒤집어지는 소리가 실버타운 라운지를 울렸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고 미역국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손에 들린 생크림 케이크를 큰아들 민호의 얼굴에 정통으로 쳐발랐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얼굴에서 생크림을 닦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딸기와 초콜릿이 그의 비싼 정장에 흘러내렸고 평소 깔끔하게 넘긴 머리는 케이크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이게 내가 75년 살아서 받을 대접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지 3년,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봤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른 분들이 다 보잖아요. 작은 아들 진호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보면 어때? 내 자식들이 어떤 놈들인지 다 봐야지. 라운지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과 케어 매니저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계셨고 케어 매니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딸 영숙이가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저를 달래던 그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이러시면 안 되죠. 생일?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일이면 뭐가 달라? 너희가 나를 진짜 축하해 준 적이 언제 있었냐?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케이크도 사오고. 케이크? 그깟 케이크 하나 사왔다고 효도한 거냐? 저는 바닥에 흩어진 케이크 조각들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제 운동화에 묻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실버타운 매니저님이 급하게 달려오셨습니다. 박 할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민호가 얼굴에 크림을 닦아내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좀 뭐? 말해봐. 요즘 좀 뭐라고? 저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도 할 말이 없지? 평생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러봐라. 할머님, 일단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간병인 순자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어. 저는 다시 자식들을 둘러봤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크림을 닦아내고 있었고 진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너희 셋 잘 들어. 80억이 뭔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해라. 뭐, 80억? 세 자식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80억이 무슨. 닥쳐. 너희가 모르는 게 아직 많아. 저는 당당하게 등을 펴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다 갚아줄 테니까.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주머니 속 낡은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30년 전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시절의 사진을.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마침내 속 시원했습니다. 7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 쏟아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생일 일주일 전 오후 2시 실버타운 로비에 검은색 제네시스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커다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붉은 장미 20송이,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짜리 꽃다발. 쓸데없는 데는 돈을 잘도 쓰는구나.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0분 뒤 작은 아들 진호도 하얀색 BMW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분홍색 포장지로 쌓인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똑똑똑.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딸 영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일부러 밝게 만든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세 자식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앞장서고 영숙이가 케이크를 들고 진호가 뒤따라왔습니다. 마치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순서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미리 축하드려요. 민호가 꽃다발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큰 꽃다발까지. 고마워.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가격표를 슬쩍 떼어냈습니다. 10만 원. 그의 한 달 병원 수입이 수천만 원인데 10만 원이 대수겠습니까? 엄마, 케이크도 가져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로요. 영숙이가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난 평생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취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형수님은 어디에요? 진료 때문에 못 왔어. 대신 꽃다발을 크게 샀지.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료? 토요일에 무슨 진료야? 안 오고 싶으니까 핑계 대는 거지. 진호야, 재수 씨는? 그 사람도 아이들 학원 때문에 바빠요. 대신 제가 케이크를 직접 골라왔어요. 다들 혼자 왔다는 핑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귀찮아서 안 오고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생일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자, 앉아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으니까. 영숙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긴 하지만 버티고 살아. 실버타운 생활은 만족스러우시고요? 응, 좋아. 돈값은 하더라. 그 순간 세 자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런데 어머니, 진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복잡해서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다고 해서요. 영숙이가 급하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세무적으로도 미리 준비하면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세무? 저는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봐. 궁금하지? 세 자식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뭐, 조금은 궁금하긴 해요. 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실버타운만 해도 입주비가 억 단위잖아요. 게다가 어머니가 예전에 부동산 투자도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팔짱을 끼고 자식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글쎄요. 한 10억 정도?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억?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영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20억? 민호도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욕심쟁이들아. 역시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는구나.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숙이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누기는 뭘 나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세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진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끼리도 이야기해 봤어요.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너희끼리? 언제? 그냥 가끔 만날 때마다요. 어머니 걱정이 되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겠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일단 큰아들인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공평하게? 큰아들이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의견이 있어요.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야, 너는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관리해? 뭐라고? 형은 잘하냐? 요즘 병원 경영이 어떤데? 두 아들이 서로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마. 엄마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영숙이가 말렸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더 많이 받을 방법을 계산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내 자식들이야? 오랜만에 와서 유산 이야기만 하는 게. 그때 영숙이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케이크 자르실까요? 미리 생일잔치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다 보고 말았거든요. 내 생일 잔칫날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절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오래된 서랍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저만 아는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낡은 수건 밑에 검은색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제 손글씨로 재산 목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 3채, 15억. 아파트 2채, 12억. 상가 건물, 18억.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부동산만 45억. 여기에 주식과 예금까지 합치면 82억 3천만 원.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0년 동안
치킨집과 옷장사와 부동산 투자 등 닥치는 대로 해서 번 돈으로 하나씩 모은 재산들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야. 자식들은 이 실버타운 입주비 5억과 몇 개 예금 통장 정도만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은행에 조용히 숨겨두었거든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급하게 파일을 숨겼습니다. 할머님, 저예요. 순자예요. 들어와, 순자야. 케어 매니저 순자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그 차가 유독 고마웠습니다. 할머님, 오늘 자녀분들 다녀가셨죠? 곧 생신이시라고 들었는데. 응, 왔다 갔어. 기분 좋으셨겠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순자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야, 앉아봐. 순자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자야, 너 아들이 대학생이라고 했지? 네, 3학년이에요. 경영학과요.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지? 순자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죠. 그게 엄마 역할이니까요.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어? 5년 전에요. 교통사고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네. 할머님도 혼자 자녀 3분 다 키우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대단하세요. 순자 씨가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어? 순자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들 등록금 걱정 없이 졸업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반찬 가게라도 하나 차려서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고요. 그게 다야?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순자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소박하고 순박한 착한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순자가 나간 후 저는 다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규 유언장 작성 계획. 첫 번째 줄에 써내려갔습니다. 1. 현재 유언장 폐기. 2. 82억 전재산 케어 매니저 김순자에게 상속. 세 번째 줄에서 잠깐 펜이 멈췄습니다. 3. 자녀들에게 물려준 기존 재산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준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과 의대 생활비, 병원 개업 자금까지 총 8억. 진호는 사업 자금으로 받아간 게 12억. 영숙이는 결혼 자금과 아이들 교육비로 6억. 총 26억을 이미 받아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네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4. 기존 지원금 26억은 상속 선지급으로 간주. 5. 추가 상속분 없음. 여섯 번째 줄에서 다시 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6. 유언장 공개 시기는 내 생일날. 그래, 내 생일날 모든 걸 공개하자.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보여주마.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뭔 일이야? 아, 그냥 오늘 잘 지내시나 해서요. 내일이 생신이시잖아요. 내일.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그날. 그런데 어머니, 혹시 내일 케이크 자르기 전에 사진도 좀 찍을까요? 가족 사진 말이에요. 사진?
유산 받기 전 마지막 기념사진 찍어두려는 거구나. 그래, 찍어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이요? 아니야, 잘못 말했어. 나이 들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랍 속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모두가 진심으로 웃고 있던 그때의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진호가 첫 사업에 성공했을 때, 영숙이가 결혼했을 때, 모두 기뻐하며 서로를 축하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돈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의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더니, 나중엔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저를 ATM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 박금순입니다. 내일 오후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유언장 공개건입니다. 제 실버타운으로 와주세요. 제 가족들도 모두 올 예정이니까 그때 맞춰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해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너까지 이 소용돌이에 끌어들이게 되어서.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생일 당일 아침 8시. 똑똑똑. 할머님, 제가 너무 일찍 왔죠. 괜찮아, 순자야. 벌써 일어났어. 순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5,000원짜리 카네이션 5송이였지만 지난번에 가져온 10만원짜리 장미보다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할머님 생신이시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어머, 이걸 언제 준비했어? 어제 퇴근하고 준비했어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순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딸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수줍어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저는 꽃다발을 받으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성한 데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고생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님 손이 차가우시네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순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비벼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순자야. 네, 할머님. 너 같은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순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할머님 같은 어머니가 계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참, 할머님. 오늘 자녀분들 오시죠? 응, 3시에 온다고 했어. 케이크도 준비하셨고요? 아들이 가져온다고 했지. 순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왜?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자녀분들이 좀 더 자주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자주 와봤자 뭐해. 돈 이야기만 하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순자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아직도 가족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순자야, 혹시 내 가족은 어때? 저희요? 저는 아들 하나뿐이에요. 남편이 죽은 후로는 아들이 효자구나. 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네, 정말 착해요. 제가 늦게 들어가도 항상 기다리고 있고, 아프면 걱정을 많이 하고요. 저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해요. 진짜 효자네. 우리 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엄마 생일에는 뭐 해줘? 작년에는 립스틱하고 손편지를 써줬어요. 엄마 덕분에 이만큼 자랐다. 빨리 취업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편지라. 내 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편지 한 번 써줬지? 그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목소리 같은데요. 순자가 시계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아직 오전 9시인데 벌써 오셨네요. 이상하네. 분명 3시에 온다고 했는데. 방문이 열리고 민호와 진호가 들어왔는데 평소와 달리 급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들 왔어요. 너희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그냥. 어머니 생신이니까 일찍 와서 시간을 더 보내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진호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어머니, 혹시 어제 변호사한테 전화하셨어요? 진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왜?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오늘 3시에 방문한다고요. 역시 변호사가 자식들에게도 연락했나 봅니다. 아, 그래. 유 원장 정리하려고 불렀어. 두 아들의 얼굴이 동시에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유 원장을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이가 얼만데 언제 정리하겠어? 그런데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지. 너희한테 왜 미리 말해? 내 재산인데. 순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나가려 했습니다. 할머님, 저는 일하러 가볼게요. 순자야, 잠깐만. 저는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너도 3시에 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순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진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유 원장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건 변호사 오면 알 수 있어. 대략이라도. 왜? 미리 알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려면 이 녀석들 벌써부터 계산하고 있구나. 그때 영숙이도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하지만 인사도 대충 하고는 바로 오빠들 곁으로 가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 원장 얘기 들었어? 응, 갑자기 왜 그런다고 했지? 혹시 우리가 지난번에 상속 얘기한 게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겠지? 세 자식이 저를 의식하며 작은 소리로 대화했지만 다 들렸습니다. 걱정 마라, 이것들아. 너희 기분 나쁠 일은 이제부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시가 되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순자만이 저의 진짜 마음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순자야.
곧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오후 2시 30분. 실버타운 라운지가 생일 파티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가져온 케이크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고 75개의 작은 촛불이 꽂혀 있었습니다. 참 많이도 살았구나. 다른 실버타운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모두들 화목한 가족의 생일 파티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부러워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옆자리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1년에 2번 오는 게 자주라고?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케이크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촛불 끄시기 전에 가족 사진부터 찍을까요? 그래, 찍어라. 우리는 케이크를 둘러싸고 일렬로 섰습니다. 저는 가운데, 양옆으로 세 자식이 서고 뒤쪽에는 순자가 조심스럽게 자리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진을 찍고 나서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유언장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쓰실 건지. 또 시작됐습니다. 그건 변호사 와서 얘기하자. 그래도 미리 가족끼리. 영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세금 문제예요. 세금?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미리 절세 방법을 생각해 두셔야. 절세? 결국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려는 얘기잖아.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어머니 재산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요. 얼마나 많은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 자식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민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 실버타운 입주비가 5억이고 예금도 좀 있으시고 한 10억 정도? 10억?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나눠서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때 다른 어르신 한 분이 우리 대화를 듣고 끼어드셨습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자녀분들이 어머니 재산 관리까지 신경 써주시고. 신경? 관리? 이게 관리야?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얘들아. 나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안 돼. 저희는 제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자도 따라오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재산이 정확히 얼마예요? 왜? 알고 싶어? 당연하잖아요. 저희도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미래 계획? 내 돈으로 세울 계획? 진호가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숨기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숨긴다고?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재산이 더 있는 것 같다는 뜻이에요. 영숙이가 가장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 자식이잖아요. 알 권리가 있어요. 알 권리? 그 순간 제 참을성이 바닥났습니다. 너희가 뭘 알 권리가 있다고? 엄마, 왜 그러세요? 너희가 언제 내 자식 노릇했냐? 세 자식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75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처음 하는 소리야.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라운지로 돌아가니 다른 어르신들과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보자. 자, 다들 앉아. 케이크나 자르자. 자식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와 앉았습니다. 저는 케이크 앞에 서서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75개의 작은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소원 빌고 불어주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원, 내 소원은 하나야.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촛불을 모두 끄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호가 케이크 자르는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첫 조각은 어머니께서 드세요. 저는 칼을 받아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부드럽게 잘려나갔습니다. 그때 진호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얘기 계속해요. 재산 관리 문제. 칼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해야 해? 언제 하겠어요? 변호사도 곧 올 텐데. 영숙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재산이 정말 10억밖에 안 돼요? 민호의 질문에 저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10억? 저는 케이크 칼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10억이라고? 네, 그 정도 아닌가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10억이라고 하냐?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생일상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이게 내가 75년 살아서 받을 대접이냐? 테이블이 뒤집어졌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케이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조각을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던졌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민호의 얼굴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효도냐? 내 생일날 와서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진호와 영숙이가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순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너희 셋 잘 들어. 저는 온 라운지에 울려 퍼지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80억? 세 자식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80억이 뭔지 알고나 그런 소리 해라. 뭐, 80억? 내 재산이 80억이야. 너희가 상상도 못할 돈이라고.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누구 것이 될지는 저는 놀란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발표할 거야.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라운지를 나갔습니다. 뒤에서 자식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운지 10분 후 제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얼굴에 크림을 대충 닦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진호와 영숙이도 들어왔는데 세 사람 모두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생일 축하했지. 저는 침대에 앉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생일 축하요? 케이크를 사람 얼굴에 던지는 게 생일 축하예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케이크 맛 어때? 달콤하지? 어머니, 지금 농담할 상황이에요?
영숙이가 다가와 제 이마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멀쩡해. 멀쩡하시면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그런 짓? 그게 그런 짓이야? 저는 일어서서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생일날 와서 돈 이야기만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야? 세 자식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가 의사답게 침착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 네. 갑자기 화를 내시고 케이크를 던지시고 예전 어머니 같지 않아요. 시작됐구나. 그래서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어서요.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80억이라고 하시고 80억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숫자에 대한 인식이 좀 흐려지신 것 같아서요. 영숙이가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 정신과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신과? 저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미쳤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노인분들 우울증이나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거든요. 나는 싫어. 어머니, 싫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상태를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요. 이놈들이 진짜. 야, 민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언제 도움 달라고 했어? 그때 복도에서 실버타운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운지에서 큰일이 났다고 들었는데. 민호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상태가 어떻다고? 저는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매니저가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의사인데요. 어머니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셔서. 치매? 매니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시고 망상도 있으시고. 망상이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80억이 망상이라는 거야?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 어머니. 그때 순자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순자야. 순자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 순자가 놀라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할머님 정상이신데요. 민호가 순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 어머니가 요즘 행동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평소와 똑같으세요. 케이크 던지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자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건 할머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화나면 케이크를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진호가 다그쳤습니다. 아니지만 순자 씨도 보셨잖아요. 갑자기 상을 뒤집고 소리 지르시고. 영숙이가 순자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한테까지 무슨 소리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매니저가 나서더니 자식들과 귓속말을 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박 할머님, 매니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에서 쉬시고 내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내가? 할머님 안전을 위해서요. 내 안전?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로 다른 분들이 무서워하실 수도 있어요. 무서워해? 케이크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시니까. 그럼 내가 위험인물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매니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외부 면회는 제한하겠습니다. 뭐? 가족분들 외에는 면회를 금지하고 할머님도 공용공간 이용을 자제해 주세요. 이게 뭐야? 나를 감금하겠다는 거야? 그럴 권리가 당신한테 있어? 실버타운 규정상. 규정? 무슨 규정? 순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님, 순자야, 너는 괜찮지? 내가 이상하지 않지? 네, 할머님은 정상이세요. 민호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순자 씨, 환자분께 잘못된 확신을 주시면 안 됩니다. 환자요? 할머님이 환자세요? 그렇습니다. 치매 환자요. 아니에요. 할머님은. 순자 씨는 나가주세요. 매니저가 순자 씨를 내보냈습니다. 잠깐, 순자야. 저는 순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자식들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순자야. 순자야.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차분히 얘기해요. 민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뭘 얘기해? 유언장 얘기요. 정신 상태가 불안정할 때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거든요. 결국 이거구나. 그래서 변호사 오기 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상태가 안정되면 그때 다시 유언장을 쓰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너희가 뭘 알아서 해?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자식들이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 나를 가뒀다고? 저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저예요. 순자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왔어? 뒷문으로 몰래 왔어요. 할머님 괜찮으세요? 문틈으로 순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야, 나 갇혔어. 알아요. 자녀분들이 면회 금지라고 했어요. 너까지 못 보게 했다고? 네. 하지만 저는 할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순자뿐이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할머님,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요? 3시에 온다고 했는데 자녀분들이 취소시킬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80억을 순자에게 주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순자야. 네, 할머님. 혹시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외우고 있어? 아니요, 왜요? 내 핸드폰을 자식들이 가져갔거든. 그럼 어떡해? 저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을 문틈으로 밀었어요. 김 변호사 사무실이야. 전화해서 꼭 3시에 오라고 해줘. 네, 알겠어요.
그리고 순자야. 네,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순자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셋이 변호사만 오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과연 자식들이 변호사를 만나게 해줄까요? 이미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오후 3시 정각. 저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왔네요. 순자가 연락을 잘 해준 모양이었습니다. 자물쇠 여는 소리가 나더니 새 자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왔는데 만나실 거예요? 당연히 만나야지. 그런데 어머니 상태로는 진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상태가 어때서? 아까 케이크 던지시고 소리 지르시고 혹시 변호사 앞에서도 그러시면 그럼 뭐 어쩔 건데?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신 상태가 불안정할 때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그 얘기 아까도 들었어. 저는 일어서서 옷을 정리했습니다. 가자. 변호사 기다리게 하지 말고. 라운지로 나가니 김 변호사가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케이크 난리 때문에 바닥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금순 할머님.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전화로 급하다고 하셔서. 민호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요즘 상태가 좀. 무슨 상태?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오늘도 갑자기 화를 내시고. 내가 언제 화냈어? 저는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아까 케이크 던진 게 치매야? 김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할머님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도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5월 15일 내 생일이죠. 성함과 나이는? 박금순, 75세. 지금 계신 곳은? 파크뷰 실버타운.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시네요. 그럼 유언장 관련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의뢰인은 할머님입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정신이 명료하시고 의사표현이 명확하시면 충분합니다. 저는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언제 작성하신 건가요? 5일 전에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님, 이 내용이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럼 가족분들께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금순 할머님의 유언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세 자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유언자 박금순의 전 재산 82억 3천만 원은. 82억?
진호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케어 매니저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케어 매니저한테요? 영숙이도 경악했습니다. 네, 전 재산을 김순자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자녀 민호, 진호, 영숙이 기존에 받은 상속 선지급금 총 26억 원은 정산 완료로 간주한다. 26억?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셋째, 추가 상속분은 없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넷째, 본 유언장에 이의가 있을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가 멀리서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유언장이지. 왜 갑자기 순자 씨한테? 갑자기가 아니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어.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영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저는 비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 3년간 너희가 날 몇 번 봤는지 세어봐라. 세 자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설날, 추석, 생일날. 1년에 3번. 그것도 두어 시간씩. 그래도 그것도 뭐.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했잖아. 진호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걱정해서. 걱정? 저는 순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짜 걱정은 저 아이가 하는 거야. 순자 씨는 남이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남? 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플 때 약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야? 그건 일이니까. 내가 밤에 잠 못 잘 때 이야기 들어준 사람이 누구야? 그건 내 생일을 진짜로 축하해 준 사람이 누구야? 세 자식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그런 말씀 마세요. 영숙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줄까?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호, 너 의대 등록금 2억, 생활비 1억, 병원 개업자금 5억, 총 8억.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호, 너는 사업자금으로 12억. 3번 망할 때마다 내가 다 깨끗하게 정리해줬지.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너는 결혼자금 2억, 아이들 교육비 4억, 총 6억. 영숙이의 눈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합계 26억. 이걸로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ATM이지, ATM.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님, 상속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유요? 저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어머니, 저희도. 너희는 날 돈으로 봤어. 저는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진심이 더 소중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75년을 살아오면서 너희 본 모습을 다 봤는데
뭐가 달라져? 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 유언장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러면 전 재산이 사회 기부됩니다. 영숙이가 절망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네, 할머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순자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고마워, 순자야. 내 인생을 따뜻하게 해줘서. 새 자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2억이 날아간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서야 진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영숙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유언장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제 방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지만 이제는 돈 이야기가 아닌 다른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신 거 기억해요? 민호가 제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한 아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등을 쓸어주시면서 자장가 불러주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다 기억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진호도 어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했을 때도 기억하세요? 그럼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때 엄마가 괜찮다, 내가 내 편이야 라고 하셨을 때 정말 든든했어요. 진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편이 되어드린 적이 없었네요. 영숙이가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오후에는 함께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기적이었죠? 이제 알았니? 네. 돈만 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생각도 못했고, 영숙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영숙이의 손을 톡톡 두드려 주었습니다. 늦긴 뭐가 늦어. 깨달았으면 된 거지. 그때 순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82억 상속 후에도 여전히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일은 왜 계속해? 이제 안 해도 되잖아. 할머님,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 돌보는 게 제 천직인 것 같아서요. 순자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만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아들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할머님이 말씀하신 반찬 가게도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로요. 역시 순자야. 돈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구나. 영숙이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언니라고 할게요. 저희가 그동안 언니께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앞으로는 저희도 엄마 돌봄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언니한테 배우면서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손자들도 데려올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뵙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게 했는데. 그래, 데려와. 오랜만에 보고 싶다. 저희 아이들도 데려올게요. 할머니가 계속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영숙이도 거들었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 정리하려고요. 왜? 그동안 사업 핑계로 엄마 시간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이제는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저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사업은 계속해. 대신 가끔씩만 와줘도 돼. 정말이요? 정말. 너희들이 각자 잘 사는 게 내 소원이야. 다만 이제는 진심으로 왔으면 좋겠어. 세 자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지난 75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사랑했던 시절,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서 자식들과 멀어졌던 시절까지.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가족을 되찾았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 씨의 진정한 정성과 보살핌, 사랑 덕분에 할머니의 유산 85억 원을 받게 되었네요. 순자 씨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면서 유산으로 받은 수십억은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